2월 11일 월요일 셋째 시간에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가 너무 짧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식 편지가 아니라 시험이 끝나는 대로 바로 편지를 올리겠다고 알려드리는 서신이에요. 시험에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좋아야 하거든요. 장학생답게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디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은 커일러 총장님이 요즘 젊은이들의 언행이 경박하고 천박하다는 내용의 연설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진정한 학문을 쌓으려는 진지한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저씨, 제가 너무 버릇이 없나요? 좀 더 정중하게 아저씨를 대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그래야겠지요. 그런 뜻에서 편지를 다시 쓰겠습니다. 친애하는 스미스 선생님께 저는 지난 1학기 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화학은 정성 분석 과정까지 끝마쳤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생물학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생물학 시간에는 지렁이나 개구리를 해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요.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남프랑스에 남아있는 로마인의 유적이란 제목의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그런 훌륭한 강의를 듣긴 처음이었어요. 영문학 과목의 구교재로 워즈워스터의 틴턴 사원을 읽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범신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어쩌면 그렇게 잘 묘사할 수가 있는지요. 저는 셸리, 바이런, 키츠, 워즈워스 같은 시인들의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는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경향이 고전주의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테티슨의 록슬리 홀이란 매력적인 시를 읽어보셨나요? 요즘은 체육관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학생감 제도가 생겨서 규칙을 어기면 큰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체육관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이 있는데 어떤 졸업생이 기증한 것이랍니다. 제 방 친구인 맥브라이드는 수영복이 줄어들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면서 제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영 강습을 받을 생각이에요. 어젯밤에는 후식으로 맛있는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모든 음식물에 천연식물 염료로만 색을 낼 수 있지요. 아닐린 염료는 색깔이나 위생면에서 천연 염료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맑은 날이 많고 가끔씩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구름이 반가운 눈을 내리게 하는 이상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수업을 받으러 오가는 것이 즐겁답니다. 특히 돌아올 때가 더 즐겁지요. 스미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24일 아저씨께 봄이 왔어요. 아름다운 갖가지 꽃이 만발한 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저씨께서도 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지난 금요일에 저비도련님이 잠깐 들르셨어요. 그런데 때를 잘못 택하셨어요. 셀리와 줄리아와 저는 기차를 타러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디에 가는 길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무도회와 야구 경기에 초대받아 가는 길이었죠. 아저씨께 가도 되는지 여쭤보지 않은 것은 아저씨의 비서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학교에 결석 허가를 받았고 맥브라이드 부인이 보호자로 따라가셨거든요. 정말 즐거웠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겠어요. 들을 말이 너무 많아서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토요일 기상 날이 새기 전에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를 깨웠어요. 우리는 냄비에다 커피를 끓여 마시고는 찌꺼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일출을 보기 위해 산 정상까지 3km를 걸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기다시피 했지요. 하마터면 해 뜨는 장면을 놓칠 뻔했어요. 아저씨는 저희가 너무 지친 나머지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아이고, 오늘은 감탄사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군요. 이 편지는 온통 느낌표 투성이가 되었어요. 싹이 트기 시작하는 나무와 운동장에 새로 만든 경주용 트랙과 내일 있을 끔찍한 생물왕석과 호수에 나타난 새 카누들과 폐렴에 걸린 캐서린 프렌스티와 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헤매다 퍼거슨 기숙사에 들어와 2주일 동안 살다가 청소부에게 발견된 총장님의 앙고라 새끼 고양이와 새로 산 옷 3벌, 흰색과 분홍색 그리고 푸른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옷과 거기에 잘 어울리는 모자 하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졸립다는 핑계로 너무 자주 대는 것 같죠? 하지만 여자 대학이란 늘 바쁜 곳이어서 일과가 끝날 쯤에는 녹초가 된답니다. 오늘같이 새벽부터 일어난 날에는 더욱 그렇지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5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차에 탔을 때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가요? 오늘 멋진 벨벳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전차에 탔는데 그 사람은 15분 동안이나 아무 표정 없이 양복 바지 멜빵 광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겉들떠 보지도 않는 태도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지요. 그 여자가 광고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저는 전차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흥미롭게 관찰했거든요. 이 그림은 처음으로 그려본 거예요. 실 끝에 거미가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체육관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영 선생님이 제 허리띠 뒤쪽에 있는 고리에 밧줄을 걸어서 천장에 있는 도르래에 연결해 놓았어요. 이 방법은 선생님을 믿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밧줄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쪽 눈은 선생님한테 떼지 않고 다른 한쪽 눈으로만 수영을 해요. 그래서인지 수영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요즘은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셀리와 저는 테니스를 치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에는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주일 뒤. 이 편지는 벌써 보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어요. 정확히 날짜에 맞춰 편지를 쓰진 않는다고 언짢아 하지는 않으시겠죠? 전 아저씨께 편지 쓰는 일이 좋아요. 가족이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거든요. 아저씨께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아저씨 한 분만이 아니에요. 2사람이 더 있어요. 아저씨 놀라셨죠? 올 겨울에는 저비도련님에게 긴 편지를 여러 통 받았어요. 줄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봉은 타자기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매주 프린스턴 대학에서 노란 편지지에다가 휘갈겨 쓴 편지가 와요. 편지를 받으면 전 사무적으로 즉시 답장을 보내지요. 저도 다른 여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저도 남자에게서 편지를 받으니까요. 제가 졸업반 영국부원으로 뽑혔다는 것을 말씀드렸나요? 영국부원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1000명이나 되는 학생 중에 75명만 뽑거든요. 사회주의자이신 아저씨는 제가 영국 부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회학에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 지금 기대하시라. 고아드르 보우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교수님이 여러 가지 논제가 적힌 종이를 뒤섞어서 되는 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게 그 논제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저녁 식사종이 울리네요. 이 편지는 지금 나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6월 4일. 아저씨께 요즘은 매우 바빠요.
열흘 뒤면 졸업식이 있고 내일부터는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짐도 꾸려야 하는데 바깥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방학이 시작되니까요. 줄리아는 올 여름에 외국에 나간다는데 이번이 벌써 네 번째래요. 부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셀리는 여느 때처럼 에디론 댁으로 간대요. 저는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아마 세 가지 추측을 하실 거예요. 록 윌로우 농장에 갈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셀리와 함께 에디론 댁으로 갈 건가요? 역시 아니에요. 다시는 그곳에 갈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실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밖에 짐작가는 데는 없으세요? 하긴 아저씨는 상상력이 그다지 풍부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저씨께서 반대하지 않으시겠다면 말씀드리지요. 아저씨의 비서에게 제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찰스 패터슨 부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지낼 계획이에요. 올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는 딸을 가르치기로 했거든요. 그 부인은 맥브라이드 가족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매력적인 분이에요. 저는 그댁 둘째 딸에게도 영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어서 제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대신 한 달에 $50나 버는걸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액수는 부인이 정하신 거예요. 저는 $25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에요. 9월 1일에 마그놀리아 패터슨 부인의 별장이 있는 곳 떠나면 남은 3주 동안은 록 윌로우 농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샘플씨 부부와 동물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아저씨, 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제법 혼자 힘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저씨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지요.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과 저희 학교 시험이 하필이면 같은 날에 있어서 아주 속상하게 됐어요. 셀리와 함께 졸업식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다 틀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한 해를 대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빕니다. 이건 아저씨께서 저한테 해야 할 말씀이군요. 저는 아저씨께서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무엇을 하며 여가를 즐기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저씨 주위 환경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아저씨 여가에 골프를 치세요? 승마를 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햇볕 아래 앉아서 명상을 즐기시나요? 아무튼 무엇을 하시든지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디를 잊지 마세요. 6월 10일 아저씨께 이번 편지는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 이미 제가 할 일을 결정했고 결심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잠깐은 여행에 대한 기대로 흥분했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본 결과 아저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학비도 받지 않겠다던 제가 그저 즐기는데 아저씨의 돈을 쓴다는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저를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더라도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한번 경험한 것은 그걸 못하고 지낸다는 게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이 되거든요. 셀리와 줄리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저에겐 큰 부담이에요. 그 애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또한 세상이 자기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지도 모르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그 애들에게 빚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전 달라요. 세상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대로 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저는 이번 여름 동안 가정교사를 해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란 생각이에요. 마그놀리아에서 나흘 뒤 원저편, 원저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저비도련님 명함을 들고 왔어요. 그분도 올 여름에 외국에 가신대요. 줄리아의 가족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여행을 하실 거래요. 저는 아저씨께 제게 보호자가 따라가는 여학생 일행과 함께 외국에 다녀오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분은 아저씨를 알고 계시더군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신사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이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분은 아저씨가 제 보호자이시고 저희 가족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아저씨와 모르는 사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아무튼 저비도련님은 제가 유럽에 꼭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유럽은 교육상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절해선 안 된다는 거였지요. 또 그분도 같은 시기에 파리에 있게 될 것이니 가끔씩 보호자 몰래 빠져나와 멋진 외국 식당에서 식사도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 말에 솔깃해졌지요.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듯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따랐을 거예요. 전 차근차근 달래면 몰라도 억지로 시키면 절대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분은 저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돈키호테 같고 멍청하고 고집쟁이, 이 정도는 그분이 쓴 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요. 아니, 정말 싸운 것 같아요. 아저씨께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제 뒤에 있는 다리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다리로는 다시 건널 수 없어요. 어쨌든 저는 재빨리 짐을 챙겨 이곳으로 와버렸어요. 전 지금 클래스탑, 패터슨 부인의 별장 이름, 둘째 딸 플로렌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명사의 어미 변화와 씨름하고 있어요.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플로렌스는 응서바지로 자라서 먼저 공부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겠어요. 이 아이는 지금껏 아이스크림이나 소다수보다 어려운 것에는 집중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벽 위의 조용한 한쪽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패터슨 부인은 아이들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항해하는 배들을 보니 오히려 제가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군요. 그리고 지금쯤은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하지만 저는 라틴어 문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 끊임없는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아저씨 부디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늘 아저씨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아저씨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저씨께서 저를 보시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워냈구나 하고 흐뭇해하실 수 있게 말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은 제가 남들보다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진 장래를 계획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아무래도 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장의사와 결혼해서 남편을 도우며 살다가 일생을 마칠지도 모르죠.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8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창밖으로 보이는 사방이 바다와 바위뿐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전 오전 내내 멍청한 두 제자에게
라틴어와 영어와 기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메리에는 대학에 들어갈 수나 있을지,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무사히 졸업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플로렌스는 아예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애들은 예뻐요. 둘 다 무척 예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건 그다지 흉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 좋게도 머리가 둔한 남편을 만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을 얼마나 지루하게 만들지 상상이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멍청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명석한 남자를 만날 확률보다 높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멍청한 남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저도 이번 여름에 그런 남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후에는 절벽 위를 산책하거나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수영을 해요. 바닷물에서는 수영하기가 아주 쉬워요. 수영 강습턱을 톡톡히 보고 있지요. 파리에 계시는 펜틀턴 씨한테서는 아주 짧은 편지가 왔어요. 그분은 제가 충고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아직도 화를 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 전에 오시게 되면 록 윌로우 농장에서 며칠간 저와 함께 보내실 거래요. 그때 그분께 상냥하게 대해드리면 화를 푸실지도 모르겠어요. 셀리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9월에 2주일 정도 자기 캠프에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아저씨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도 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4학년인걸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에드론 댁에도 가보고 싶고 셀리도 보고 싶고 셀리네 오빠도 만나고 싶어요. 지미가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실태하는군요. 저비도르님이 록 윌로우에 가셨을 때 저와 만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에드론 댁으로 가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저는 그분이 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드려야만 해요. 아저씨 말고 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저씨도 언제나 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세요. 전 에드른 댁으로 떠날 거니까요. 주디로부터. 맥브라이드 캠프에서 9월 6일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시하실 일이 있으면 적어도 2주 전에는 비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야죠. 저는 이곳에 온지 벌써 닷새가 됐어요. 숲도 아름답고 캠프도 날씨도 맥브라이드 가족도 다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이 좋군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카누 타러 가자고 지미가 부르는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말씀을 거역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가 조금 노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2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저씨는 정말 심술쟁이에요.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결점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요. 주디로부터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학년이 되었고 교내 잡지 먼슬리의 편집장도 맡았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4년 전에는 고아원을 원하였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출세가 빠르군요. 참, 아저씨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비 도련님이 록 밀로우로 보낸 편지가 학교로 보내져 왔어요. 친구들이 요트를 타러 가자고 해서 올 가을에는 록 밀로우에 갈 수 없게 되어 미안하다며 제가 시골에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맥브라이드 씨 댁의 캠프에 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줄리아가 모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남자들은 무슨 계략이나 음모를 꾸미는 일 따위는 여자들에게 맡겨야 해요. 남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니까요. 줄리아는 가방 하나 가득 황홀한 새 옷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크레이프, 주름진 비단의 일종로 만든 무지갯빛 야외복은 천사들에게나 어울릴 만큼 황홀해요. 저는 올해 제 옷이 전례 없이 이런 말도 있나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양장점에서 패터슨 부인의 옷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부인의 옷과 똑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줄리아가 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파리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요.
여자들이 옷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모두 남자들 책임이에요. 여자들의 사치장을 경멸하면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자고 주장하던 어떤 교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교수 부인은 본래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 교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합창단 단원이었던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달아나 버렸대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심. 제가 있는 층의 청소부는 푸른색 줄무늬 무명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전 그 애에게 갈색 앞치마를 사다 주고 대신 푸른색 앞치마를 빼앗아 연못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 앞치마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거든요.